네, 5월은 활동하기 참 좋은 시기지만 그만큼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예, 가장 먼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해낸 5월 1일 노동절이 있고요. 부모의 재산으로 치부되던 어린이도 한 명의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한 날을 기념한 어린이날이 뒤이어 따라옵니다. 이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날을 거치면 5월 18일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오죠. 이제는 당연한 듯 기념하고 누리는 권리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쉽게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 쟁취해낸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예, 싸움이 꼭 피를 흘리고 격하게 다투는 것만은 아니란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분들 모두 치열하게 보낸 5월이었길 바랍니다.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make a place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just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and.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That we can keep the fire alive. Cause it's not over till the summer. Say one more time.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break our plans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5월 31일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날 이제 많이 더워요, 그렇죠? 네, 잘 지내셨나요? 네, 근데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 5월 26일인데 오늘 새벽에 비가 조금 오긴 했습니다만 너무 가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얼른 좀 비가 충분히 와서 네, 농민들 시름도 좀 덜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알아볼 소식은 영동 소식인데요. 네, 영동 하면 노근리 평화공원, 네, 큰 아픔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이 노근리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이 2022년 노군리 디카시 공모전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군리 국제평화재단이 진행을 하는 건데 이 노군리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어떤 그 의미를 좀 되새기게 하고 또 일종의 약간 어떤 그 추억 이런 것도 주고자 6월까지 노군리 디카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공모전의 응모 내용을 보면요. 그 노군리 평화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평화를 위한 활동 혹은 또 노군리 평화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노군리 평화공원 내에 있는 쌍꿀다리나 조각공원, 위령탑 이런 것처럼 공원 내 조성되어 있는 장미정원, 연꽃정원과 같은 그런 공원 내 풍경들을 한 장의 사진과 짧은 글을 담아서 응모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최근 1년 이내 공원을 방문한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직접 촬영한 사진에 한해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당연한 건데 남의 사진을 잘못 올렸다가는 저작권 위법으로 크게 이제 고초를 치를 수도 있으니까요. 응모 방법은 간단해요. 노군리 평화기념관 지하에 보면은 안내 데스크 접수처가 있고요. 거기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 공원 내 접수처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미 갔다 왔는데 사진도 찍고 다 했는데 이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접수자에게는 그 현장에서 했을 경우에는 사진을 인화해 주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하고 가셔도 좋겠고요. 이 공모전은 지금 이제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2달 동안 5월부터 6월 2달 동안 진행이 되고 심사 후에 이제 그 상금도 있습니다. 대상에는 50만 원. 네. 가격이 금액이 적지 않아요. 네. 그리고 금상은 30만 원. 은상은 10만 원, 동상은 5만 원 이렇게 해서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말에 5월이 이제 지나고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것도 우리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좀 짚어보는 차원에서 이 주말이나 이럴 때 노군리 평화기념관 한번 찾으셔서 의미도 한번 되새겨보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공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영동 소식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영동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영동 진천 고속도로 연계 사업 이를 위한 이제 지역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5월 24일 날 도청 소회실에서 실제 개최가 됐습니다. 이번 연구 영역은 영동하고 진천 간을 잇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건데 이를 통해서 그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연구 영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충북의 산업이나 관광개발 등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영동은 저희 옥천과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동 진천 고속도로가 마련되면 옥천에서 현재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에는 어떻게 가야 되죠? 차를 타고 네. 경부고속도로? 그렇죠. 경부고속도로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영동을 통해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오. 네, 그래서 옥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옥천에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는 사안인데 이 연구 영역에서는 그 영동 진천 고속도로 주변 지역 현황 및 자원 조사를 하고 그리고 도내 중남부 지역 개발 남부 같은 경우는 이 남부 3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옥천 영동 보훈 그리고 연계한 중장기 비전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영동 진천 고속도로 연계 발전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하는 등 어쨌든 연계 사업들을 준비라는 게 핵심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월 올 연말까지 영역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고 6월 달부터는 시군별 설명회가 열립니다. 자문회의도 열려요. 옥천에서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옥천에서도 의견을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아마 저희 옥천신문에서도 좀 자세하게 보도를 할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간 보고나 최종 보고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9월에 사실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영동 진천 고속도로가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물론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 사업입니다. 이거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 30년이면 고속도로가 개통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이 사이에 뭐 사업이 쭉 진행이 되고 실제로 고속도로가 계획만 만들어지는데 2025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만 그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IC가 들어서고 이것도 전혀 정해진 바 없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나서 이어지는지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선만 그어 놓은 그 상태가 이 계획인 거고, 그리고 이런 대규모 SOC 사업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결되는 시기는 203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이고 오래 걸리는 계획인 만큼 우리 지역 사회에 영향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충청북도 소식인데, 충청북도 소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마마무의 힙 듣고 오겠습니다. All I wanna be is 멋짐 내 맘대로 걸어 Kick it 머리 어깨 무릎 다 힙해 Do it like me do it 나를 따라 Hey kick it clap it 모두 같이 hip I love you 네가 뭐라든 간에 Respect you 네가 뭘 하든 간에 She's crazy 말 따끈따끈해 그 관심이 따끈따끈해 또 힐끔 이제 모두 내리가 보내 베를린 성공을 썰어 먹어 마치 미슐랭 누구보다 빠른 걸음을 걸어내 비 시즌 잊은지도 오래야 뒷걸음 All I wanna be is 멋진 내 멋대로 걸어 Kick it 머리 어깨 무릎 다 hip 빼빼빼 논란이 be my passion 밸런스형 안써 그저 action 자꾸 click me 홀린 듯이 shoot close up hip 머리 어깨 무릎 힙 머리 어깨 무릎 어딜 가도 넌 Reflection 빛날 수 있어 세상에 넌 하나뿐인걸 근데 왜 이래 네 얼굴에 침 뱉니 날 자극한 여러분 검사 거기서 멈춰 지질이 뻔서 덕분에 나의 멘탈은 단단해 넌 더 말고 먼들러 갈게 All you wanna be is trendy awkward girl you gimmick 같이 그런 애들끼리 hip 빼빼빼 논란이 돼 my fashion 별로 신경 안 써 그저 action 자꾸 click me 홀린 듯이 zoom close up hip 머리 어깨 무릎 힙 머리 어깨 무릎 힙 거울보단 티 삐져나온 입 떡진 머리 난 상관없지 거울보단 티 삐져나온 입 떡진 머리 내가 하면 힙 고무든 티 삐져나온 팬티 떡진 머리 난 상관없지 고무든 티 삐져나온 팬티 떡진 머리 내가 하면 힙 빼빼빼 논란이 be my passion 밸런스형 안써 그저 action 자꾸 click me 홀린 듯이 shoot close up hip 머리 어깨 무릎 힙 머리 어깨 무릎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소식에 대해 알아볼 건데, 충청북도에서는 사실 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를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뭐 이걸 도에서는 굉장히 성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좀 비판적으로 좀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충청권 4개 시도하면 어딜까요? 일단 충북 있을 테고요. 아, 네. 또 어디 있을까요? 충남. 충남 있죠. 그리고
대전? 대전 그렇죠. 하나 더. 세종? 바로 옆에. 그렇죠. 아, 맞아요. 네. 4개점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네. 자, 충북이 있고요. 네. 충남이지만 충북보다 더 위쪽에 있는 충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대전이 있고 네. 그 바로 옆에 세종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를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 그러니까 이 특별지방자치를 만든다는 건데 이걸 위한 합동추진단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충청광역청입니다. 가칭입니다만은 이게 결국엔 중앙정부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집중에 의한 이런 그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 11월에 메가시티 네. 이가 이제 사실 이때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이 같이 하는 서로 힘을 모아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거고 2021년에 충청권 광역생활 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됐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떠나서 불균형은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이거든요. 지방 소멸 얘기 나오고 이런 실정이니까. 그래서 여기 메가시티라는 것들이 여전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권역별 광역 협력 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 메가시티가 진행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가예요.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은 메가시티가 뭘까요? 메가시티? 네. 약간 도시처럼 만든. 네.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메가시티에 대해서? 네, 신문에서 자주 봤어요. 네. 신문에서는 메가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던가요? 신문에서요? 네. 그냥 주관적인 제가 해석했을 때는 메가시티로 인해서 지방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옥천신문 보셨나 보네. 네네네. 맞아요. 옥천신문 봤어요. 네. 근데 대부분 다른 방송이나 일간지 이거는 뭐 저기 뭐냐 이제 일간지 뭐 그거는 일간지의 그 진보냐 보수냐 관계 없습니다. 다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찬성하는 계획이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메가시티가 저도 그러면 전체를 다 도시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가능할까요? 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여기를 쉽게 얘기하면은 거대한 광역을 초월하는 그런 지구로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은 옥천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오히려 대전이나 다른 도시로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로 묶는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수도권과 동일한 그런 경제 규모를 갖춘다라는 거면 투자가 어디로 집중될 수밖에 없겠어요. 옥천에 투자할까요? 아니요. 옥천에 투자하는 것보다 대전에 투자하고 세종에 투자하고 청주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거기가 이미 인프라가 네. 잘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이죠. 청주의 인구가 80만입니다. 대전 인구 150만이죠. 네. 세종 인구가 34만인가 그럴 거예요. 뭐 세종은 근데 뭐 행정적인 네. 지역이니까 특수성을 고려한다 치더라도 뭐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옥천은 용안도 무너졌죠. 근데 옥천 지역에 필요한 것들은 대도시에 사는 지역과 동일합니다. 병원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문화시설도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 사업은 메가시티 사업은 그걸 이 권역의 거점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 하던 건데 그래도 새로 하면 좋지 않겠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청주에 뭐가 집중되면 옥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 얘기를 할 거예요. 맞죠? 우리가 지금처럼 기존과 같은 어쨌든 그 정부에서 지역으로 전달하는 세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없이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추가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나쁠 게 없습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게 어때요? 막 그걸 더 이 메가시티 투자만큼 더 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부가 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오느냐? 기존에 기초지자체에 가던 예산 아. 이런 데들이 일정 부분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총 예산은 변화가 없더라고요. 저도 새로 처음에 메가시티를 봤을 때 새로운 거 뭔가를 하나 했는데 봤는데 기존에 명목만 달리 사용해서 내려오던 예산이에요. 그거를 하나로 묶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그겁니다. 정부에는 이렇게 해서 효과 없었잖아. 그동안 우리가 계속 기초지자체별로 이렇게 뭐 예산도 주고 이렇게 뭘 했지만 안 됐잖아라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 수도권, 서울, 경기 중심이 됐으니까 이 뭐 이렇게 충청권 메가시티 만들고 다음에 또 경남 경북 쪽에서는 부울경 시티를 만들어요. 부산, 울산, 경남 네.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해봐. 그러면 되잖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서울 경기에 대응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농촌 지역에 사는 네, 사람. 옥천. 우리 옥천을 예를 들면 어떨까요? 저는 더 나갈 것 같은데. 네. 네. 뭐 교통이 편리해진다고 하고 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거리라는 게 있어요. 네. 아무리 우리가 옥천 청주 그 자동차 타고 50분 걸리거든요. 네. 그걸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거기 더 뭔가를 만들어진다고 해서 옥천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아니요. 대전은 어떨 것 같아요? 대전에 무언가 더 생긴다고 봐요.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옥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더 나아질까요? 여전히 사고가 나서 옥천에 있는 데서 해결할 수가 없으면 대전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헬기 타고 가기도 하고 구급차 타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옥천에 여전히 분만실도 없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산모와 태아가 안전하게 이렇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도 없어요. 네. 대전에 열심히 이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투자가 덜 돼서 우리가 옥천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다수 사람들이 많은 그쪽을 더 키우겠다는 거에, 그러니까 또 다른 서울 경기를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충청권 내에서는 그러면 그 뭐 청주가 됐든 대전이 됐든 거기에 집중이 되겠죠. 거기가 서울이 되고 주변 지역은 또 주변부가 되는 겁니다. 네. 본질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도권 집중을 비판을 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분산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분산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다른 집중 거점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저는 다시 비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부 저희 뭐 신문도 그렇고 일부 학자들 정도만 이게 비판을 하고 있지 많은 데서는 여전히 메가시티가 아주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최근에 아마 프레시안에서 인터뷰에서도 이걸 그쪽 놀랐어요. 프레시안이라는 곳에서도 이게 메가시티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놀랐는데 이게 정말 지역적 관점이 부재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옥천과 같은 작은 지역이 이런 거대 담론에 대해서 이걸 해체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정말 지역화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계속 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직 선거 기간이네요. 네, 선거 기간 끝나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분들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뤄서 해결책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요. 과학 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소녀시대의 헐리데이입니다. 이 날을 기다려왔어. 처음 만난 그 순간처럼 다시 만난 너와 나. I'm feeling cool. 이제야 완벽해졌어. 네가
네, 과학상상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다양한 과학 지식, 특히 이 측위와 관련된 이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영훈 과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 잘 계셨고요. 예예. 네, 제가 지난달에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예. 제가 대신 다른 우리 진행자가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예. 라디오는 들었습니다. 예, 점점 느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코로나는 어떠셨어요? 아이고, 힘드셨나요? 저는 한 3일 힘들었는데 예. 그 뒤에는 뭐 딱히 뭐 어려운 건 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쉬었습니다. 잘. 근데 저희 직원들도 보면 요즘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전히 뭐 이제는 서서히 뭐 종식돼 가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그 오늘 할 이야기는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5월 31일에 방송되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서 한 총 2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내용인데 내용이 좀 긴 만큼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예. 오늘 주제는 재미있는 PNT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서 P의 의미는 위치, 그리고 내비게이션, 네, N은 내비게이션, 네네. 항법, 그리고 T는 시각 음, 관련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PNT, 네, 예. PNT 그 그룹 중에 PNT라는 그룹이 있지 않나요, 비린님? 네,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전혀 다른데요? 제가 아는 척 하려고 했다가 아, 또 이렇게 예. 네. 예, 일반 네. 뭐 학생분들이나 일반 분들은 PNT라는 게 상당히 좀 낯선 용어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이나 공기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이게 보니까 이제 좀 쉽게 이해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 과장님 말씀하신 이게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에서 저도 이제 운전할 때 잘 쓰고 있는데 예, 예. 이 내비게이션이 결국에는 이 PNT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가장 핵심 대표적인 네. 애가 되겠고요. 네, 네, 지금 여기 방송국 안에 보면 이 시계 있죠, 시계. 예, 예, 이 시계도 정확하게 지금 맞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들 시간하고 지금 여기 방송국에 있는 시간하고 그 시간을 맞추는 것도 이제 그 중에 PNT 중에 T입니다. 아, 예, 그 T도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네. 우리 서로 간의 시간이 맞아야지만 네. 방송을 듣고 방송을 하고 음. 하거든요. 예. 그러면 한번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자, 저는 궁금한 게 이 내비게이션이 나의 위치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위치를 정확히 딱딱딱 표시를 해줘요. 차가 예. 이동하거나 차를 빨리 달리면 빨리 이동하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데 예. 이 나의 위치를 어떻게 아는 건가요? 예. 네. 우리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3차원 정보라고 그러는데요. 위도, 경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네네. 학교 때 위도, 경도 그리고 고도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보이지 않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그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 이제 GPS로부터 정보를 받게 되는데요. 그 GPS 위성하고 현재 나의 위치가는 거리로 위도, 경도, 고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약간 좀 어려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최소 그 GPS 위성을 4개 이상 받게 되면 나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비게이션에서 위치를 산출하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이제 위성이 한 개가 아니군요. 예. 서너 개의 위성이 나의 위치를 그러니까 위도와 근도는 가로축, 세로축 하고 X축, Y축 아니 Z축이 X, Y, Z. Z축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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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네요. 이제 가로 세로라는 게 지금 지구에는 없습니다만 편의상 예. 가로에 몇 센치 어디 위치, 세로축에 어디 위치 있고 또 높이에 어디 위치에 있다 예, 이거를 예. 아는 거네요. 예. 그래서 아. 그 4개의 그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네. 받게 되면 네. 정확한 나의 위치를 즉 내비게이션이 나의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상공에 전 세계적으로 한 30여 개 정도 미국이 GPS 위성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30개요? 예, 와. 30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제 이론상으로는 24개만 이상만 있으면은 이제 우리 위치를 잡게 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4개 반드시 4개 이상은 잡아줘야지만 네. 예, 그 저희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이게 위치가 다 다르면 예.
저는 뭐 이 부분에 잘 모릅니다만은 위치가 다르면 그걸 신호를 받는 시간 예. 이런 것도 다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본인의 위치를 저렇게 알게 되는 건가요? 예. 우리 휴대폰 내비게이션 또는 그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GPS 위성 간의 이제 거리는 위성에서 보내는 시각, 그러니까 위성에서 그 0초, 정확하게 0초에서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량에 있는 우리가 뭐 10초 후에 받았다. 그러면은 10초간의 간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 간격을 거리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받는 시각 차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내비게이션은 거리를 산출하거든요. 네. 예. 그러나 그 휴대폰 또는 내비게이션 그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그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칩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예. 예, 쓰려면 뭐 가령 뭐 몇 천만 원대 그건 아니고 예. 저희가 요즘 시중에서 내비게이션이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아. 예. 예전에 제가 그 초창기에 2004년 정도인가 그때 내비게이션을 샀을 때 그때 한 60만 원 정도 예, 했던 맞아요, 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초기 네, 모델이. 네, 네, 네. 근데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렸죠. 예, 대중화돼가지고 그렇죠. 뭐 누구나 기억납니다. 다 그 예. 차이에 꽂아가지고. 예, 누구나 다 살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확도가 떨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음. 그 GPS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칩이 저렴할수록 네. 그만큼 이제 정확도는 떨어지고요. 아 그때 당시에 예. 쓰던 그 GPS 위성 그 정보와 예, 그때 당시에 봤던 칩 이게 동일한 거라는 예, 예. 거죠. 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예.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일단 정확하다고 보시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흔히들 이제 우리가 차량용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네. 맵 매칭 기술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맵 매칭. 예, 기술이요. 맵 매칭.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으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할 때, 나는 정확한 길을 가고 있고 그 내비게이션도 도로 한 가운데를 찍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맵 매칭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이는 내비게이션이 그 차량이 그 아까 말씀드린 데 도로 한가운데 있지만은 그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원래는 차량의 위치가 도로 바깥에 찍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내비게이션이 이 차량은 도로 한가운데 있을 거야 하고 그 위치를 도로 한가운데로 가져오는 거죠. 인위적으로. 예. 차가 도로밖에 있을 일은 없으니까요. 예. 그럴 일은 아. 없죠.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뭐 일종의 네. 뭐 비유하자면 AI 기술인데요. 네. 예, 일종의 이 차는 분명히 도로 한가운데 있을 거야 하고 그 위치를 도로 한가운데로 끌어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네. 10에서 15m 정도 GPS는 오차를 발생을 하고 10에서 있습니다. 15m요? 예, 10에서 엄청 15m. 크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도로 폭이 한 6에서 12m, 그러니까 1차선당 한 6m에서 7m가 되니까 예. 한폭 전체 차이가 나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연구용이나 그 쓰는 GPS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이제 정확도를 비교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10에서 15m 정도 실제적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아.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내비게이션은 전혀 그런 거를 모르죠. 예. 보정이 되는 거군요. 쉽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전문 용어를 실- 쓰시는데 실제 거기 위치는 다르게 예. 찍히지만 예, 이게 이제 그냥 상황상 그 이제 보정을 해서 그렇죠. 도로 위에 있을 테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왜 예. 교차로나 이럴 때 내비에서는 직진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우회전을 하면 예. 한참 직진을 가다가 맞습니다. 바꿔요. 예, 그때 인식을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분기점이라 그러나요? 네네. 예, 그때 갈 때도 다른 길을 가더라도 네. 나 맞게 가고 있지 않는데 네. 그 맞게 가는 간다고 길에 나와요. 맞게 예.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저는 그게 그래서 그게 이게 위성이 이게 가다가 잘못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있었는데 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맵 매칭 기술의 한계네요,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민간인들이 그 사용하는 GPS,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네. 거고요. 실제적으로 군용 GPS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밀리미터급 상당히 정확합니다. 예. 똑같은 위성을 사용하는데 예, 칩이 똑같은 좀- 위성을 사용하는데 이 뒤쪽에서도 자세하게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 만약에 전쟁이라든가 그런 그 위급한 상황이 네. 발생을 네. 하면 이 GPS는 미국에서 군에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이라든가 그걸 쏘게 되면 정확한 위치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군용 GPS는 상당히 정확하고요. 그렇군요. 민간인들이 쓰는 네. 거는 그 정도 굳이 네, 네. 정확도가 필요가 없으니까
예. 아, 저가 칩으로 사용을 네. 해서 네. 뭐 10에서 15m 정도 그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GPS가 미국이 서비스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맘대로 예. 할 수도 있겠네요. 본인 마음에 그렇죠. 끊어버릴 예, 수 예. 있고. 그 네. 지금 뭐 보시면은 뭐 네. 전쟁이 발생했다. 그럼 특정 네.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을 했다. 네. 그런데 그 국가가 미국에 대항하는 적성국이다. 음. 그러면은 GPS 신호를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러시아 같은.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있는데 네. 그래서 뒤쪽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러시아 네. 같은 경우는 또 네. 자기만의 또 독자 위상화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네. 일종의. 그럼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예. 그럼 결국에는 그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선진국들은 이제 이게 독립적인 그 자체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저기 청취자들 위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예. 네. 그 우주 선진국들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독립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이외에 러시아에서는 글로나스 위성항법, 글로나스. 예, 글로나스라고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갈릴레오 시스템. 아. 예, 천문학자 있죠, 네. 갈릴레오. 잘 지었네요. 예, 그분의 이름을 아. 땄고요. 예. 그리고 중국은 베이두 시스템. 이게 베이두. 한자로 북두 칠성할 때 그 북두를 아, 그런가요? 예, 북두를 이제 아. 중국 발음으로 하면 베이두더라고요. 바이두라는 예, 기업과는 예. 관계가 없는 거군요. 바이두. 아, 예. 그 자세히 네. 저희 일반적으로 네. 이제 부를 때 베이두. 아, 예. 이게 북두. 예. 북두란 뜻이군요. 예, 예. 북두. 네. 예. 그리고 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음. 그리고 일본과 인도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적은 예산으로 자국 주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위성항법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예, 들어갑니다. 운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요. 예. 이게 쉽게 어느 국가든지 예. 뭐 그 위성을 뭐 하늘에 쌓아 올려 가지고 이용을 할 수 네네. 있거나 그러진 예. 않고요. 예. 왜 비싼 건가요? 이게 위성을 운영해야 돼서 예, 그런 건가요? 일단 위성을 한 기 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요. 그쵸. 그리고 그 위성 또한 수명이 네. 통상 저희가 알기로는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예. 위성이 자동차보다도 오래 안 가네요. 예, 위성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위성을 쏘아 올리고 운영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렵죠. 저희들은 되게 예. 편리하게 쓰지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예,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예, 그리고 한국도 우리가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에 뒤질 수 없기 때문에 네. KPS 네. 코리아 포지셔닝 시스템 그 한국형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을 그래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KPS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제가 네. 상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위성 항법 시스템은 KPS라고 KPS라고 부른다는 합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저는 장영실인가 했습니다. 예, 좀 이제 GPS에 대해서 이게 우리 아마 청취자분들이 가장 익숙하실 테니까. 예. PD님도 GPS는 아시죠? 네, 저 게임할 때 많이 씁니다. 게임할 때요? 게임할 때요? GPS 키고. 그게 무슨 휴대전화에 예. 그 네, 휴대전화. 포켓몬 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예. GPS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휴대폰에도 다 GPS가 내장이 돼 있거든요. 음. GPS 칩이 있다 그러죠, 통상. 네. 내장이 돼 있는데 네. 근데 예. 이게 저는 듣다 보니까 GPS 만들어진 지 오래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난번에.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사용자가 이렇게 지금처럼 많은 것도 아닌데 예. 비용은 천문학적이 든다고 하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사업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예. 이 GPS를 왜 만든 건가요? 원래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닌가 원래 싶습니다. 목적은 GPS는 군용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군용이요? 예. 군사용 목적이요? 예, 군사용 목적으로 시작이 됐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편리한 GPS가 네. 군사용 목적으로 시작이 됐고 당연히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예. 미국은 1978년부터 30여 개 이상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이제 쏘아 올려 가지고 이를 이용해서 전 지구에서 얻은 위치 정보를 군사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 세계 군사 기지가 있고요. 그렇죠. 예, 활동도 활발하고 자기들의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걸 네. 만들었죠. 네. 예.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제한적으로 그 정보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민간인들도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도 GPS를 운영하는 주체는 미국 공군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미국 그 제가 알기로는 우주사령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주사령부. 예. 아 맞죠. 미국엔 우주사령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알기로 우주라는 붙은 군 조직은 미국이 예. 유일한 걸로 아는데. 예. 그래서 미국 공군에서 운영을 하고 네. 있고요. GPS 위성에서 보내주는 신호도 네. 민간용하고 그다음에 군용으로 아. 나뉩니다. 그 군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예, 정밀하고. 군용은 네. 정밀 타격 그러니까 미사일 네. 같은 거 쐈을 때 네. 정밀한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군용 그 신호를 지금- 사용을 하고요. 지금도 쓰는. 예, 그렇죠. 그죠? 예. 군용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암호화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신호를 받을 수가 없고요. 네. 군용 암호화 그 해독 장비가 있는 그 예. GPS 수신 장치만 네네. 그 군용 신호를 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군용으로 쓰던 걸 민간으로 넘기게 된 계기가 있나요? 예, 그 거기에는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돼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고요? 예. 음. 그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GPS가 민간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그 이유가요. 1983년도 9월 1일 뉴욕을 출발해서 우리나라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이 그 저기 사할린 근처 상공에서 소련군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으로 격추당해서요. 아. 246명의 승객과 23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초유 사건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민간 항공기를 소련군 전투기가 격추를 시킨 거네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대한항공이 위치를 갖다가 그 정확하게 그러니까 GPS를 이용했더라도 네. 그 위치가 약간 그때 당시에는 오차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소련 영공으로 들어간 거군요. 거죠. 근데 그 아. 비행기는 알 수가 없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소련 비행기가 이제 그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격추를 해버린 거죠. 아이고. 당시에는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이었고요. 이 비극을 기화로 해서 군용에서만 사용되던 GPS가 당시에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이거를 민간에도 개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GPS를 사용을 하게 하고 있고요. 예. 네, 이게 미국이 개발한 근데 GPS 공개를 했다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 예. 그러니까 적대적인 국가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군용이랑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 텐데 예. 어떤가요? 그렇게 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계속 그걸 허용을 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예, 이처럼 그 미국이 개방한 GPS는 그 적성국 그러니까 뭐 북한이라든가 뭐 몇몇 국가에서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다 군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오차 범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그 군용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했습니다. 반면에 민간용은 고의로 정확도를 떨어뜨려서 이건 고의로 떨어뜨린 거예요? 예, 고의로 거기다가 오차를 넣는 네. 거죠. 아, 오차를 일부러 넣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GPS는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우리가 쓰는 것도 예, 기술이 딸려서가 아니라 예, 일부러 약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군요. 칩도 저렴한 칩이니까 아무래도 처리하는데 예. 이제 오차가 생기고 네. 그리고 미국이 일부러 오차를 좀 넣는 면도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 뭐 미국은 뭐 오차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전문 용어로 SA라고 하는데 그 성분을 뭐 안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오차가 있어요. 네. 예, 너무 정확하면 그쵸. 역설적으로 너무 예. 정확하면 안 네. 되기 때문에 예, 야, 기술의 역설이네요. 예. 네, 너무 네. 정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네. 오차를 떨어뜨려서 10에서 15m 저희가 네. 일반적으로 네, 보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 중국 등이 이제 GPS를 보고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위성항법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위성항법 체계를 개발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은 갈릴레오, 음. 러시아는 굴러나스, 네. 중국은 베이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들 국가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구축한 위성항법 시스템을 타국이 무료로 쓰도록 하는 거는 뭐 대국적인 입장이다. 뭐 그런 생각도 예, 들어요. 인심이 넉넉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계속 예. 드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거를 왜 그냥 주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유가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 네.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전 세계 PNT 아까 좀 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타이밍 이 표준을 자기 나라 주도로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 국가 안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그렇죠. 있는 그래서 거고. 우리들이 이제 말하는 게 국가들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게 이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PNT 표준을 장악한다는 뜻은 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PNT 표준을 장악한다는 말은 신호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신호 표준이라든가 그리고 산업 쪽에서는 수신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들이 쓰는 내비게이션 수신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머지않아서 이제 표준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표준이 없어요. 국가 간에. 아. 예. 그 범용적으로 뭐 GPS 가지고 쓰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나중에는 표준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음. 그 표준이 만들어지면 어느 나라에서 주도해서 표준을 만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그 표준을 만들 때 산업계에서 목소리가 큰 국가에서 아무래도 자기 나라에 유리하도록 표준을 그렇겠네요. 만들거든요. 국가 간에 논의를 할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득 드는 생각인데 한때 휴대전화 예. 충전용 허브가 다 달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예,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애플이 본인 거에만 작동하도록 완전 예, 다르게 예, 썼단 예, 말이죠. 예, 그거를 예. 표준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결국은 되나요? 이제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저기 휴대폰 충전 핀 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알기로는 ITU라든가 그쪽 이제 예. 그 국제 전기통신 연합에서 네. 결정을 하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목소리가 센 나라들이 아무래도 자기 나라 유리한 대로 네. 표준을 만들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표준이 정해진 거고요. 그러면 이게 예, 위성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네요. 굉장히 예. 많은 산업 관련 산업들을 예. 주도할 수 있고 예. 거기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 용도가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군사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예, 맞습니다.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나라만의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어느 국가 위성항법 시스템이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다면 사용 국가의 PNT 시스템은 그 위성항법 시스템 제공 국가에 애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나라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GPS 시스템을 주로 쓰기 때문에 GPS 시스템에 애속됩니다. 예.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음. GPS 그 PNT 정보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교통, 통신, 물류, 무기 체계 등 모든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GPS에 애속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국에서 신호를 차단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 사회는 마비될 게 분명합니다. 모든 부분들이요. 그게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 건가요? 예. 특정 지역에서. 그렇죠. 신호를 차단하면. 아. 그리고 신호를 보내더라도 전혀 엉뚱한 신호를 네. 보내는 거죠. 교란을 하는. 예. 그 위성 신호에다가 뭐 오차를 많이 넣어가지고 네. 한다. 그러면은 가령 내가 옥천에 내 자리가 내비게이션에 찍혀야 되는데 뭐 태평양에 찍힌다든가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전파 교란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예 전혀 다른 위치에 찍히는 거죠. 나의 위치가. 예. 야, 그 혼란도 혼란인데 사고도 많이 생길 테고 이 비행기나 그 큰 배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엄청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국에서 뭐 10시에 15를 예.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시간마다 정각에. 그런데 GPS 신호를 우리 방송국 15도 다 GPS 신호를 받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방송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도 일시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예. 예. 시간을 받을 수가 네,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나라가 다 마비가 예. 되겠네요. 온 나라가 마비되는 거.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력도 그 보내는 송전소하고 받는 우리 일반인들 그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서로 그 전기가 통한다고 보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나라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데 예. 이제 노래 한 곡 듣고요. 네, 한번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우리 과장님이나 제가 좋아할 만한 세대에서 좋아할 만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패닉이 불른 노래인데요. 네,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갑자기 중간에 끊어서 당황하신 청취자분들 계실 텐데요. 네, 저희가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흐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원래 하던 얘기를 나누어서 다음 주에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일주일만 더 참아주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6월 7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